조금 저도 조금 쉬운데요. 계속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일본 갈 때에 21살에 갔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제 1년을 신사참배 때문에 수여했고, 졸업하고 또 1년을 보내고 이제 미국에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21살에 갔는데, 꼭 20년 있다가 41살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 미국에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우리 경제 문제를 얘기합니다마는, 내가 평양에서 학교 다니다가 일본 도쿄에 가니까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었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보니까요, 또 한 번 이렇게 넓은 세상에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안합니다만 나는 일본을 좋아하지 않았으니까요, 일본의 과거는 이렇게 대단한 과거가 아닙니다. 명치 유신 때부터 이제 전통이 생긴 나라니까 대단한 나라가 아닌데, 미국은 이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온 것은 얼마 안 됩니다. 200년 넘었지만은 그래도 전통은 유럽에서부터 오니까요, 최소한 400년의 전통은 정신적으로는 있는 사회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미국에 쭉 가게 되니까 뭐 좀 더 생소하고요. 내가 여기에 적응할 수 있을까? 또 이 다음에 내 인생과 미국이나 유럽 사회 세계적인 그 무대에서 내가 나를 찾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가 공부한 대학에서 공부한 분야가 이제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분야고 서양 철학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 전통은 좀 알고 있는 사회입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쭉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 대학에 가서 또 한 학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한 달쯤 비는 기간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일 큰 도시가 뉴욕이고, 그러니까 이제 뉴욕에 가서 한 달쯤 머물게 됐습니다. 그때 뉴욕에 콜롬비아 대학 경제학과에 내 제자가, 고등학교 때 제자가 거기 와서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이제 한국에 와서 교수가 되고 그랬는데, 그 제자하고 만나서 이제 나보다 먼저 미국 왔으니까요,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내가 미국에서 느낀 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한번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아메리카라고 하는 수박이 있는데, 이 수박을 이렇게 보면, 이제 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정치는 민주주의라고, 자유민주주의라고. 근데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데 경제는 자본주의인데, 그 자본주의는 뭔가 이해가 좀 어렵다고,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많이 나고 공산주의까지 나타났던 이제 세력을 가지는 때고, 유럽의 영국이나 이제 이런 나라들은 이제 공산주의와 다른 이제 계통의 사회주의 사상이 많이 있고 그런데, 미국의 자본주의는 좀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내 제자가 나보고 하는 말이 뭔가하니, 미국의 정치는 영국하고 꼭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없습니다. 한국에도 뭐 다 알려지니까 다른 거 없는데, 단지 다른 건 이제 영국은 민주주의가 의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제가 아니지만은
미국은 이게 빨리 성장하려고 하고 좀 정부가 있어서 강력하게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제가 하나 플러스된 것뿐이지 그건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난 그건 이해한다고 그건 이해하고 거의 미국의 장점인 것도 이해하는데 경제는 지금 같은 경제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내 제자가 아마 속으로는 그랬겠죠. 우리 교수님이 옛날 분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그동안 어떤 변화가 왔다 하는 거 아마 모르실 거다. 그래서 이제 나하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선생님이 얼마 전에 러시아, 그땐 소련입니다. 소련 연방국이니까요. 그 소련의 후르쇼프 수상이 미국 왔다 간 거 뉴스에서 보셨죠. 그래서 봤다고. 그 수상이 이제 유엔 총회에 와서 아주 크게 연설하고 야단하고서 끝내고 뉴욕 거리를 이제 쭉 좀 지나가고 또 농촌에도 이제 자기 가고 싶은 데 다 가서 여러 곳 만나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뉴욕 거리를 쭉 지나가다가 록펠러 센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가보면 참 생각 안 했던 그 록펠러 센터 크죠. 80층 되는 그 빌딩 건물이 한 블록을 다 차지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걸 이렇게 쭉 보면서 그나마 후르쇼프가 대륙에서는 보지 못하던 큰 시설이죠. 보통 하는 말이 뭔가 하니 한두 개인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그 대신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고생할 거 아니냐. 앞으로도 그 부자 밑에서 노예로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르쇼프 수상이 이제 공산세계 대표자로 와서 처음 다녀갔으니까요. 미국의 이제 언론기관에 이제 기자들이 쭉 따라가다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욕 타임스의 기자가 그걸 듣고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후르쇼프는 록펠러 센터 같은 큰 시설이 법적으로는 누구누구가 대표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개인의 소유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해. 이건 법적으로는 록펠러라든지 누구 그 돼 있지만은 소유는 누가 했는가? 그 주식회사의 주를 가지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소유가 아니다 말이죠. 그건 모르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뉴욕의 은행 가운데 그 체이스 마나탄 뱅크라고 있죠. 그 록펠러 은행입니다. 그 은행 총재가 우리 한국을 다녀간 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경제인들, 기업가들하고 이제 좌담 비슷하게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누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그 큰 은행, 세계적인 은행에 체이스 마나탄 뱅크의 주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법에 의해서 5% 가지고 있다고. 그 이상은 못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5%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95%는 누가 가지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당신도 가질 수 있고 세계 어디 뭐 미국 사람 아니고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다고. 95%는 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나는 그 5%만 가지고 있다고. 그럼 그 5% 가지고 행사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5%에서 나는 이익도 내게 올 수 있는 이익은 세금으로 간다고 하죠. 그럼 내가 차지하는 건 결국은 경영권,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그 경영과 운영권은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뭐인 거 아니 거기서 나는 이익을 아메리카를 위해서 쓰는 권리, 도움을 주는 권리, 그건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체이스 마나탄 뱅크가 이게 내 소유는 아니고 소유는 다 나눠 가지고 있고 그걸 내가 그들에게 주주에게 줄 걸 다 주고 그리고 남는 경영에서 남는 건 민구하니 내가
또 사회를 위해서 쓰는 거, 그게 내 권리라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내 제자가 나보고 설명을 해야 내가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방법이 이제 뭐인 거 아니? 선생님, 미국이 200여 년 전에 큰 대륙 속에 이제 영국, 유럽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살 때는 개척해서 소유하는 거. 그럼 뭐 내가 개척해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또 개척해서 내가 소유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소유하는가. 그 소유가 많은 사람은 부자가 됐다고. 적게 하는 사람은 적고. 그러니까 뭐 이제 교수나 학자 같은 사람은 소유가 필요 없으니까 뭐 가지지 않고, 기업가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일으켜서 이제 소유하게 됐다고. 근데 경제는 소유 체제가 됐다고. 이제 그걸 사람들은 미국안이 자본주의라고 그런다고. 근데 이제 유럽에서 보게 되면 유럽 나라들은 그걸 넘어섰으니까 저런 자본주의는 이제 무너진다고, 끝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은 사회가 공유하는 것. 다 함께 나누어 가지고 함께 사는 것이지, 누군 더 많이 가지고 누군 적게 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그걸 사회주의가 얘기하는 거니까, 공유하는 체제로 바뀌게 되는가, 안 바뀌게 되면 자본주의는 그대로 계속될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개발해서 소유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 느꼈는가 하니, 이건 내가 소유하는 게 한계가 있다. 암만 큰 집을 지어도 큰 집 짓듯이 내가 집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고, 재산을 내가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소유하는 게 아니니까 재산은 다 공유하는 거다. 경제는 열심히 일해서 그 소유하는 게 아니고 공유하는 거다. 공유 체제로 가야 한다. 그래서 공유하게 됐다고. 근데 여러분도 이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때 가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부자가 아주 서울시만큼 넓은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관리할 수도 없고 운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세금을 받게 되니까 세금을 또 내려고 하니까 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걸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시에다가 기증합니다. 하면 시에서는 그걸 뭘로 만들고 하니 공원을 만듭니다. 공원을 만들어서 다 나누어 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보게 되고, 그 가졌던 사람은 다 내놓고 한쪽에 조금만 가집니다. 그래서 일본도 태평양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혼자 가지고 재산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공유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 미국을 이렇게 쭉 여행해 보게 되면 이렇게 큰 공원, 이렇게 큰 시설이고 다 어떻게 됐나 하고 보면 부자들이 다 해가지고서는 주식으로 나눠주기 시작해서 이제 전부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소유하는 체제를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유럽,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가 과거에 해보니까 그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전부 미국안이 자본주의는 곧 끝난다, 더 가지 못한다, 그 생각을 가졌는데 미국도 그걸 알았습니다. 알아서 공유체제로 이제 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산업이 다양하게 발전하게 되고 큰 기업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하니까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내고 하니까 점점 뭘로 변하는 거 하니, 이게 소유체제가 아니고 공유체제고, 공유체제가 아니고 기업이 커지게 되면 이건 기업체제다.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변화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는 학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예술가는 예술로서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정치가는 정치를 통해서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럼 기업가는 어떻게 하는가? 그 기업을 통해서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내가 이제 미국 갈 땐 록펠러 재단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록펠러 재단 아까 스위스 만하탄 은행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많이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쭉 가보게 되면
내가 미국 가서 한 학기 있었던 대학이 미국 시카고 대학입니다. 근데 시카고 대학의 시설이나 모든 걸 보게 되면 글쎄요, 미국 안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 어디 가도 그렇게 좋은 시설과 연구진과 그 업적을 남긴 대학이 없습니다. 독일에도 없고 없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줬는가? 록펠러가 해줬습니다. 록펠러가 그 할 때 그 처음 총장이 아마 28살인가 그랬습니다. 록펠러 문화재단에서 일하던 사람인데요. 내가 뉴욕 사람이지만은 중부를 위해서 시카고 대학을 건설하겠다고. 그래 그 막대한 그 시설 대학을 만들고서 그 28살 난 허치슨이라고 하는 총장에게 50년을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당신이 총장이 돼 가지고서 세계적인 대학 좀 만들어 달라고 말이야. 그 내가 미국 갈 때 그 시카고 대학에 가고 싶었던 건 미국안이 그 당시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학이 둘입니다. 하나는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고요. 새로운 아메리카의 대학을 이끌어가는 것이 시카고 대학이고요. 그 시카고 대학에 가보고 이제 하버드 대학에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걸 록펠러 재단에서 한 겁니다. 또 한때 우리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쭉 그래도 미국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많은데 그 미국 사람들 가운데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많은가 하고 보면 한때는 대학보다도요 그 록펠러 재단에서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단이 그만큼 미국을 위해서 막대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 유엔 빌딩이 있죠. 그 유엔 빌딩인데 그 유엔을 미국이 이제 받아주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 미국이 시설과 대지를 주겠다 했는데요. 록펠러가 그 땅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이제 유엔 시설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또 이제 난 기독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뉴욕에 가게 되면요. 유명한 그 프로테스탄트라고 할까요? 개신교 센터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면 이제 설명해 주는 게 민구안이 여기에 목사가 보수적인 그 교단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떠나게 됐다고. 그때 록펠러가 그 목사님에게 뭐 부탁했는고 하니 나는 아메리카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당신에게서 믿고 도움을 받고 있는데 당신이 미국의 새로운 그 개신교를 위해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하겠다고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뭐라고 하니 교회를 도와주었다고 해서 간섭하면 나 안 한다고 말이죠. 나한테 전적으로 맡긴다면 내가 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록펠러 재단에서 전적으로 맡겨서 지금 생긴 교회가 그 뉴욕의 아주 참 센터입니다. 세계적인 또 중심지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의 미국이 변한 건데 그 내 제자가 나보고 하는 말이 뭔가니 지금 미국의 자본주의는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건 자본주의는 이미 아니고요. 소유가 아니고요. 공유체제를 거쳐서 세계에서 제일 기업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통해서 아메리카를 도와주고 아메리카를 도와주는 것이 넘치게 되면 또 세계에 도움을 주게 되고 그게 미국의 지금 우리는 지금 시장경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게 미국의 경제입니다. 기업체제입니다. 그런 설명입니다. 이제 그런 설명을 가만 듣고 보게 되면 이해가 갑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경제 성장을 가져오고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입니다. 지난번인가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을 겁니다. 한때 우리 고려 대학생들과 공무원들에게 세계에서 만약에 이민을 간다 하면 어느 나라에 가고 싶으냐 하는데 두 곳 다 80% 이상이 캐나다 가고 싶다 그럽니다. 근데 나도 이제 캐나다에 자주 가는데요.
얼마 전에 캐나다에 갔을 때는 그 토론토 한국 사람 많이 사는 도시, 미국의 제일 도시죠. 아주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는 이제 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 아래층에는 아파트에 사는데 사람을 위해서 온 손님은 호텔로 가지 않고 그 게스트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안에 호텔이 있는 셈이라고 할까요? 위에서 하는 손님을 이제 그 주의를 위해서 온 손님은 호텔에 안 가고 아래 머물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서 내가 며칠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그 위에서 하시는 분은 박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입니다. 네. 강의도 한때 들은 때가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부부에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캐나다 목사는 다 가난하게 사는데 어떻게 목사님께 좋은 아파트에 정말 좋은 아파트에 사시네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 다 가난하다고 목사를 부자로 살려고 하진 않으니까 다 가난한데 나는 아들이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 있었는데 미국 대학에서 많은 봉급을 줄 테니까 오라고 자꾸 그래서 봉급이 많으니까 글로 갔다고. 가서 이제 한국 여자하고 이제 결혼해서 며느리가 생겼는데 그 며느리가 또 미국에서 또 변호사라고.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버는 수입이 너무 많으니까 날 도와준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보고 하는 말이 민구안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나와 같이 나이 든 사람들 캐나다는 미국보다 훨씬 살기 좋습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뭐 다 보험이 돼 있고 모든 걸 도와주고 교수님이 여기 이제 오시게 되면 내가 저쪽에서 오게 되면 내가 $15만 보험료를 내게 되면 병원에다 공짜로 다니시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좋은데 걱정거리는 민구안이 유능한 사람은 다 미국으로 빠집니다. 의사도 좋은 의사는 미국으로 가고 학자도 세계적으로 진출하고 싶은 가고 운동선수까지도 미국으로 다시 가고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은 다 미국으로 가고 조용히 잘 사는 사람만 여기 있으니까 미국은 자꾸 올라가고 캐나다는 올라가질 못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문제입니다. 이제 그래요. 이제 그거의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쭉 살다 보면 경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떻게 사는가.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인 소유를 올려가지고 그걸 온 국민이 고루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가 그것을 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이 그걸 도와줘야 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캐나다가 아니라 정부가 그걸 도와주지만은 미국은 정부도 도와주고 기업가들이 도와주니까 그건 더 크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때도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미국이 지금 세계를 영도하게 되는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독일의 나치 정권 피한 사람들, 공산주의를 탈출한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과 함께 이제 큰 나라를 건설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입니다. 다원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지금까지도 미국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끌어가고 있는데 일본이 그 뒤를 따르고요. 독일도 이젠 비슷한 제도가 되고 그런데요. 앞으로 글쎄요. 앞으로 100년은 미국 경제가 세계를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경제관입니다. 내 제자가 이제 그런 설명을 나보고 쭉 하고 나도 이제 그런 걸 쭉 미국에 1년 동안 살면서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경제는 이 제도가 가장 좋을 것이다. 그건 기여체제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에 와봐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사회에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는 겁니다. 나 같은 학자는 교육자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또 음악 같은 그 예술가들은 예술을 통해서 사회에 도움을 주고 또 무슨 기술자는 그 기술을 통해서 사회에 도움을 주듯이 기업가는 기업을 통해서 사회에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난
5년 동안 우리 민재인 정부가 와서 실수한 거에 경제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혼란을 겪고 있는 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 이제 청와대를 차지하면서 제일 큰 잘못이 뭔가 하니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했다. 그러니까 그 부자들의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되면 우리 다 잘 살게 된다 하는데 당분간은 잘 삽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게 되면 인구안이 더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가난하니까 닭 잡아먹자 하고 닭 잡아먹으면 계란을 못 먹게 됩니다. 그러면 닭이 없어지면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만 지금 그 정책을 썼다가 실패한 나라가 소련입니다. 그리고 지금 푸틴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시진핑 중국 새로운 지도자가 모택동에게로 돌아가면서 다시 그 정책을 쓰려고 하니까 기업은 전부 나라가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경험해 본 것은 제 입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아시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내가 해방되고 한 달 채 되기 전에 북한에서 김일성인데요. 그 김일성이 되기 전에 김성주가 본래 이름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이제 나보다 8년 나이 많으니까 선배고 이제 그랬는데 그 김성주가 고향에 와서 제일 처음 이제 북한에 와서 고향에 왔습니다. 고향에 와서 동네 어른들을 모시고 우리 환영잔치 비슷한 걸 가정에 모여서 김일성 할아버지 집에 모여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누가 이제 김일성 보고서 오래 애국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냐 그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성주죠. 김성주가 뭐라는 거 아니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해야 할 일인데 첫째가 친일파 숙청이라고 일본을 반대하는 친일파 숙청이고 두 번째가 민구안이 전 국토를 개인의 소유에서 빼앗아서 나라가 소유, 국토를 나라가 가지는 거라고. 세 번째는 모든 공장과 회사는 개인에게 경영하지 않고 국가가 해야 한다고. 그리고 지주를 비롯한 부자의 재산은 다 나눠 가지고서 국가가 소유하고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그 6가지를 얘기하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숙제를 외우는 것 같이 얘기하대요. 그 내가 그걸 보고서 아, 저 사람이 만주를 가 있는 동안에 공산당원이 됐구나. 아, 공산당은 다 똑같은 경제 정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아 그렇게 됐구나 이상하다 아, 사실인가 하는데요. 북한에는 뭐 없는 거 아니 개인 회사가 없습니다. 모든 기업은 나라가 하지 개인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장마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마당이라고 하는 게 민구안이 그런 허락을 안 하다가 경제가 자꾸 비폐되니까 민구안이 장마당을 해서 너희끼리 조그마한 걸 해라 그랬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왔던 사람들이 강남에 있는 그 큰 갈비집이 있습니다. 소망교회 옆에 있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민구안이 이거 나라가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북한에는 그런 식당도 정말 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죠. 그 국민들이 해가지고서 나라에 도움을 주고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면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민구안이 인생도 세 단계고 정시도 이 다음에 맞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세 단계로 성장을 하는데 권력국가가 법치국가가 됐다가 질서국가가 되는 겁니다. 경제도 소유하는 체제로 돼 있다가
공유하는 체제를 거쳐서 도와주는 체제, 기여하는 체제로 변해야 합니다.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내가 살아봐도 그렇습니다. 가난할 때는 벌어서 내가 가집니다. 내가 소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여유가 생길 때는 어떤 거아니 다 같은 직장 사람들 함께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생기게 되면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가난할 때는 소유했고요. 좀 여유가 생길 때는 사회와 더불어 살았고요. 조금 더 여유가 생길 때는 이제 내가 좀 도와줄 곳이 있나 말이죠. 이거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도와주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좋은 나라를 가지고 살게 되는 축복받는 사회가 되는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가급적 좀 쉽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생각을 함께 가져주게 되면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뭐 솔직히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작할 때는 정부가 청와대가 부자들 다 고생시켰습니다. 대접도 안 해주고요. 부자들 때문에 우리가 가난했다고 해서 멀리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삼성 키우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말이죠. 현대가 저렇게 혜택을 못 받게 되면 국민이 손해를 보겠는데 말이죠. 그리고 민구안이 모든 기업이 함께 잘 돼야겠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여유가 있으면 아끼지 않고 지출해야 되는 거고 말이죠. 또 어려울 때는 민구안이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야겠다 생각인데 개인은 언제든지 가난할 때는 소유의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게 되면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일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합니다만 내가 해갑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후배 교수들까지도 나보고 인사할 때는 요새 뭘로 소일 하십니까? 자꾸 그런데요. 그러나 그 얘기가 참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이가 돼서도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또 일을 해야 하니까요. 여기저기서 이제 뭐 점심 대접하고 싶으니까 오자 만났으면 좋겠다는 전화 지금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지만은 나는 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점심 먹으러 다닐 시간이 어디 있냐고 일할 게 너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민구안이 그 혜택을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으면 그 인생을 더 귀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우리 좀 젊은 세대 여러분은요. 역시 그 길밖에는 없겠다. 한 100년쯤 지나면 바뀔지 모르지만은 나라 경제도 개인 경제도 그렇게 살자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 좀 많이 가져주시면요. 우리가 행복하고요. 또 대한민국이 성장하고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고요. 좀 그런 새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그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